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건권이 끝나고 61개 처음인 둔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둔께는 위에는 수고, 아래는 내입니다. 수는 강께고 내는 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이게 우레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천지가 만나가지고 분이 나오는데, 마치 이게 오늘날 말하면 우주가 제일 처음에 빅뱅이 터져가지고 하늘이란 공간과 땅이란 별들이 생겨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지구란 땅덩어리 속에도 보면 이 하늘에는 뭔지 모르지만 가득하게 수기를 먹은 구름이 있고, 땅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듯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막 솟아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일 처음에 이 지구 형태, 지구의 모습하고 하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구름이 막 끊겨서 비가 올라간 상황이고, 땅에서는 막 땅이 막 갈라지면서 막 지지 올라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이제 두 기운이 만나가지고 이 만물이 에너지가 기후 시작되는 거죠. 그 지구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 똑같지요. 이 하늘 땅의 이 기운과 두 개 만나가지고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걸 이제 둔께라고 하는데, 이 둔의 모습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삭철자입니다. 삭철자. 삭철인데, 보통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철나무 죽는다는 말이죠. 철나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씨앗이 죽어야만이 여기서 삭이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죽어서 그 씨앗에 삭이 돋아나는 게 삭철자예요. 그 철난다는 것은 자기 아상이 깨어지고 새로운 의식이 열리는 게 바로 철나는 거죠. 그래서 아상이 꽉 갇혀있는 상태가 씨앗인데, 그 아상이 탐 깨져가지고 새로운 씨앗을 얻게 되는 깨달음을 했을 때 그게 철난다 그러죠. 바로 철난다. 그런데 이 삭이 돋아오는데, 이게 땅이라면 삭이 돋아오르는데, 이게 무거워서 뭔가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쭉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쳐 올라오는 힘드니까 뿌리도 영양을 얻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둔께예요. 그러니까 둔은 생명이 막 시작돼서 나오려는 모습이 바로. 그 생명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했지만도 천지의 기운이 있어요. 건권의 기운에서 오는, 건권에. 이 건권에서, 이 건과 권에서 바로 둔의 기운이 온 거지, 바로. 그 원형이정 기운이 온 건데. 그래서 이 기운을 갖다가 표현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앞에 건곤께 있고 둔께 제일 앞에 그 설명입니다, 이게. 보면은, 214쪽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하면서 설계는 안 했습니다, 설계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즉, 경에 들어가면 상경, 하경에 들어가면 설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그걸 보면 된다 해서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앞부분은 거의 설계 내용을 갖고 와서 풀면서 뒤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14쪽에 둔께에 바로 그 설명 보면은, 정의천에서 보면, 둔은 석괴 띄우고 왈, 석괴, 설계가 아니라 석괴에서 이르기를 왈, 유 띄우고 천지 연후에 만물 띄우고 생겨나니, 이 천지가 있은 후에, 하늘과 천지가 건곤이 있은 후에, 그런 후에라야 연후 만물이 생겨나. 그것부터 두 개의 길 받아서 영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간자, 유 띄우고 만물려라. 자, 천지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유자, 오직 만물이야. 그러니까 만물은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물이란다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새, 동물, 바다부터 모든 동물,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둔이라. 그러므로 둔으로서 받아서 건께, 공께 다음에 둔께로서 받았다는 겁니다. 둔자는 영예야. 둔이란 것은 아직도 태고하지만도
이 수의 기운과 우의 기운이 꽉 차가지고 꿈틀꿈틀 거리는 상이란 거예요. 두는 가득 찬 것이다. 가득 찼다는 것이 뭐냐면 공과 권해인데 수기와 우의 기운이 그게 꽉 차 있는 상태에 뭔가 금방 뭐 터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두자는 물지 띄우고 시생야라 하니, 두이란 것은 만물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라 하니, 여기까지가 석계전의 내용입니다. 석계전 여기까지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의철이 또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물 띄우고 시생하여, 만물이 처음으로 생겨나서 울결 띄우고 미통이라. 우는 막힐 울자, 막힐 울자. 결자도 막힐 결자입니까? 그러니까 꽉 막혀서, 뭔지 모르지만 가득 차 있는 기운이 꽉 막혀서 미통, 통하지 않고 있어. 꽉 지금 막히는 상태, 뭔가. 꽉 막히는. 그러므로 위 띄우고 영색거 띄우고 천지지 띄우고 가나니, 가득 찰령 색자는 막힐 색자입니다. 막힐 색자. 자, 천지간에 가득 차서 막혀 있게 되었으니, 밑장 들리지 않을까? 꽉 막히게 되었으니, 지 띄우고 통창 띄우고 무성하면 이것이 탁 터져가지고 통해서 밝아지고, 창장, 발별창, 빈달창 밝아지고, 그리고 뭔가 생명들이 무성해지면, 이르면, 무성하는데 이를 짓자. 이러면은 즉 띄우고 색이 띄우고 망이라. 그러면은 막혀 있다는 그 뜻은 없게 돼. 풀린다는, 확 열린다는 거죠. 천지 띄우고 생 띄우고 마물하니, 천지가 만물을 생하니, 두는 물지 띄우고 시생이라. 두음께란 것은 물이 시생하는 모습이게, 제일 처음 시생하는 모습을 두음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고로 개 띄우고 건곤지 띄우고 후라. 그러므로 건개와 공개의 뒤를 이은 것이라. 이 띄우고 이상 띄우고 얹으면, 두 개의 상으로서 말한다면 운내 띄우고 운내지 띄우고 흥해, 음양 띄우고 시계요. 자, 운은 수의 수가 아직도 땅으로 안 내려오고 하늘에 가득히 맥혀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운이라고 했다. 운. 수기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구름은 자. 그 다음 내는 뭐냐, 땅에서 지금 현재 땅은 막 갈라지면서 용암이 서쳐 올라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운에 일어나는 것이, 하늘에 구름이 막 일어나고 땅에서는 땅이 갈라져 용암이 막 분출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음양의 시가, 이게 음양이 처음으로 사귀는 모습이에요. 실은 그 두 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대 와서 그 생물의 시작이 뭐냐? 원래 빛과 물인데, 물과 빛인데, 그러면 빛이 전혀 없는 심해에도 생명체가 박테리아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과학적으로 표현해보니까. 그러면 심해에는 빛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시작됐나? 그래가지고 현대 과학자들은 뭐냐면 그 심해의 바닥에서 용암이 분출한대요. 용암의 에너지를 물이 얻어가서 생명체가 시작된다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 띄우고 이체 띄우고 언제하면, 두 체로서 말한다면, 그러면 진 띄우고 시교 띄우고 어하하고 감 띄우고 시교 띄우고 어중하니, 진께는 아래에서, 건께가 아래, 건효가, 양효가 아래에서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고, 강께는 가운데에서, 양효가 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사기 시작했던 거야. 아래에서 가운데에서. 그래서 음양 띄우고 상결해야, 이렇게 상하에서 음양이 서로 사귀어야만이 내성 띄우고 운해야, 이에 비로소 구름과 우래가 이루어져. 구름과 우래. 남녀 상합도 바로 이래서 해준다는 거예요. 운우질하게 되는 게. 음양 띄우고 시가요. 음양이 처음 사귀어서
운내 띄우고 상응이 띄우고 미 띄우고 성택이라. 구름과 우레가 서로가 응하는데 하늘은 구름이 각 끼어가고 땅에서는 땅이 갈라지면 용암이 분출해오면서 막 하는 그 소리가 웅큼 소리 나는데 그런데도 아직은 못을 이루지 못해. 비가 안 내렸다는 거죠. 못을 이루지 못해. 아직 비가 안 내려와서 고로 위투냐. 그러므로 아주 어려운 시기라기야. 뭔가 터지지 않은 거야. 막 꽉 차이니 가지고. 비가 안 내리면 탁 터져야만이 서론 변화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돈이니 약이 띄우고 성택직 띄우고 위해라. 만약 이미 못을 이루었다면 해계가 돼. 해계는 레수야, 레수. 해계는 반대가 돼가지고 이 레수가 되는 거죠. 이게 레수가 되는 거죠. 이게 해계. 해계가 되냐. 그 풀렸다는 거죠. 꽉 막혀있다 풀렸다는 거예요. 해계는 우리가 이제 하늘 올라가고 물이 땅에 내려가서 완전히 한 풀렸다는 거예요. 우 띄우고 동어 띄우고 험중하니 또한 험한 가운데서 움직거려서 험하다는 것은 이 강계인데 수인데 수는 이게 험하다 그래요. 설계전에서 보면 험하다고. 험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움직거리는 거야. 험한 가운데서. 험한 우리가 움직거리시니 역 띄우고 둔지 띄우고 이라. 또한 둔괴의 뜻을 설명하거나 음양 띄우고 상교적 띄우고 불교적 띄우고 비야. 음양 불교란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계인데 그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은 아래에 있는 거다. 건건이 이건 비계. 요거는 비계.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는 게 비계예요. 서로 교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람은 서로가 뭔가 이렇게 말도 주고받고 서로 다투고 막 이래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혀 문 딱 닫아놓고 니는 니들 놀아, 나는 니들 놀아. 그럼 이게 비계라는 거예요, 바로. 시교의 띄우고 미창적 띄우고 위둔이라. 처음 사귀었는데 그런데 미창 아직 확 밝아지지 않으면 둔이 돼. 시적 띄우고 천하 띄우고 둔난 띄우고 미 띄우고 형태지 띄우고 시해라. 때에 있어서 천하가 둔난, 어려울 둔 어려울 한자 둔난 해가지고 형은 형통할 형자가 태자도 형통할 태자였습니다. 형통하지 아니한 때야.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도 처음으로 천지교합해가지고 둔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어떤 세계로까지 생각해 갖고 새 세상을 또는 새 회사를 또 새 어떤 그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둔기가 되고 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천지가 합하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새 계획. 그런데 바로 둘은 곧 첫 출발이야. 그러니까 이 뭔지 모르지만 새로 출발하기나 새로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는 둔기의 이치를 터득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둔계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괴사는 바로 이 둔이란 것은 원형이정인데 이 건계나 공계에 있던 원형이정을 실은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데 이걸 후인들이 해석하기에 요걸 두 개 붙이고 요 두 개 붙이기 좋겠다 이렇게 붙였던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형이정의 근본에 있던 원형이정 갖고 오는 겁니다. 둔계. 그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거니까. 그리고 둔계가 받은 이 원형이정의 이치는 둔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속신 다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괴는 근본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괴사를 이제 보면 괴사를 보면 원은 원형이정이 아니라 두 개를 벌써 크게 형통하고 으뜸으로 형통하고 또 이정 이롭고 정하니 이렇게도 정함이 이롭니. 그러니까 둔계는 굉장한 발전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태동의 시기니까 그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뭐야? 원형이정 표현한 거죠. 크게 형통하고 이롭고 정해 또 정함이 이로우니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는 무령 띄우고 유 띄우고 유왕이요 이 띄우고 거느라 이럴 때는 무령 쓰지 말아야 돼. 움직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어떤 걸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는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내적 수렴의 공부가 필요한데 그 수렴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빠졌구나. 무령이요. 무령 유유선을. 그럴 때는 움직거리지 말고 가만히 자기 자신이 변화를 관주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내가 사업을 했다, 쉽게 변화했다 가지고 빨리 하고 싶어 뛰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자기 자신이 이 변화를 꿈꾸고 큰 변화를 보면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뛰어난 인물.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 새로운 창업을 낸 난세에 뛰어난 인물은 기득권, 기성에 활동하는 세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민중이나 힘없는 백성 속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뛰어난 인물들이 거의 제야에 숨어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성공하거든요. 거의가. 그런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임자를 맡기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께에서. 그래서 그 책임자가 뭐냐면 실은 이건데, 이 양인데, 이 혼란한 시기에 전부 다 음이 있는, 이 음을 차고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의 힘이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초구예요, 초구요. 저 초구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서민, 민중, 선민,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국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찾아와 세우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대는 바로 무령, 유유왕래. 가지 말고 자기 속에 머물러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직관의 힘을 키우면 이 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아까 했던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기성의 기득권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의가. 이미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힘없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 즉 민중 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 책임자로 앉혀낸 게 바로 이 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난세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밑바닥에 음을 타고 나오니까.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둔께를 이 정의처는 정을 한번 볼게요.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는 유 띄우고 대형지 띄우고 도이 띄우고 처지 띄우고 이제 띄우고 정관이 두는 크게 형통할 도가 있어. 큰 변화를 지금 갖고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건 처지, 그 처하는 것이 이때는 그 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고, 그 이로움이 정하고 바르고 굳게 지키는 데 있어. 이 새로운 변화에서 경거망동하자. 무령 유유왕이라 했듯이 경거망동하지만 딱 자기를 지키면서 정고한 그런 힘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 이로움은 정고한 가운데 있어. 정고하다가 자기 중심을 잡고 딱 바라보는 힘이니까. 그래서 비 띄우고 정고면 그런 정고한 자기 관점에 논리가 없다면은 하이 띄우고 제드네요. 어떻게 이 두뇌 시설을 구제할 수 있느냐. 제자는 구제할 제자니까. 방 띄우고 둔지 띄우고 시하여 바야흐로 두뇌 때를 당해서 미가 띄우고 유 띄우고 소망이라. 가는 박에 있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해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이 두뇌 때는 딱 세상을 바로 직관적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몰입해서. 그 눈을 가져야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어려운 시기에 사람 모습 다 망하잖아요. 회사고 뭐고.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그 좋은 사람이란 거의 어려운 시기에는 숨어있던 사람이니까 공개 육사요처럼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작으로 숨어 있는 거죠. 그 숨어 있는 사람을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바로 가지 말고 딱 직관해야. 가만히 자기 속에 사람 볼 눈을 키워야 돼. 그게 바로 미가 유소왕이야. 자, 그래 가는 법 있으면 안 돼. 자기 속에 딱 찍어야 돼. 그래서 천하지 띄우고 둔을, 천하가 어려운 시기를,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기 띄우고 동력 띄우고 소 띄우고 능제려. 어찌 기자, 어찌 홀로 힘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바이겠나기야. 이건 뛰어난 현인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안 돼요. 필 띄우고 광자 띄우고 보조라. 반드시 넓게 보조할 자본을 갖다가, 자자는 바탕에, 그 바탕의 자본을 어디 구해야 돼, 이게 바로. 그래, 광자, 보조할 사람을 넓게 바탕을 삼아야 돼. 그러므로 이 건우야. 그래, 건우를 세운다. 이 건우라는 것은 이 둔께서는 초효인데,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유왕이야. 아무데도 꼼짝 않고 세상을 갖다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픽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아래 본이 한 줄 맺겠습니다. 본이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고로. 네 번째 이 미통지라이가 고로 기자, 기위자, 상, 초척지 시출이 미시라는 건데, 그러므로 그 자됨이 기위자, 기 띄우고 위자이죠. 그 글자됨이 이 둔이란 글자됨이, 둔이란 이 글자됨이 그 기 띄우고 위자, 상 띄우고 초, 척제, 상초가 더 낫겠나. 상초 띄우고 척지 띄우고 시시니까 그 상이 땅을 풀이, 하나의 조그마한 풀이, 땅이 처음에 땅에서 솟아 나온 거야. 땅을 뚫고 처음 나오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게 땅을 뚫고 처음 나오는 모습, 이게. 그건 아직 펴지 못해가지고 이 둔이 됐던 게, 아주 완전히 뜨지 못해 어려운 때 둔이 처했던 거야. 그래서 미신은 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데 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둔기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경거를 들고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의식을 수렴해서 훌륭한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수양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면은 이 저작거리에 아주 밑바닥에 있던 사람, 구사효에서 말하는 은둔한 사람이든지 그런 현인들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제후를 세우게 되면 그 제후를 통해서 이 혼란함을 극복해서 형통한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이 바로 둔께의 괴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